발표는 명지대학교 황진아 교수님께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산업의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식품과 화장품 분야 역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AI로 진화 중인 먹고 바르는 산업의 이야기에서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황진아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황진아입니다. 다행히 제가 마지막 강연자입니다. 아, 다행히 오늘 제가 마지막 강연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AI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이 기술에 있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들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식품과 화장품 소재를 갖다가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해서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고요. 스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우리 안세현 교수님 그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연구실에서 작은 데이터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AI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AI 전문가들 앞에서 무엇을 발표해야 될지 상당히 좀 부담감이 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산업에서 이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해안이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AI가 뭐 도입돼야 되는 배경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고 재미있는 예시 중심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 이렇게 이제 쭉 서론을 비롯해서 식품 산업,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 식품과 화장품 산업에서 왜 AI가 필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의약품 산업의 규모를 보시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맞춤형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의약품 산업도 수출에서 거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에 있어서도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이제 K자만 붙이면 K푸드, 뭐 K화장품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4년에 K푸드의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였었고 품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건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방금 우리 장세현 이사님 발표한 대로 의료기기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의약품, 화장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화장품이 이 중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 이제 화장품 쪽이 큰 산업이고요. 이때 이 코로나 때 빼고는 16%, 11%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시장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K푸드라든지 K화장품 분야에 있어서 AI가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AI 같은 경우는 이 개인 맞춤 트렌드가 좀 강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고령화 때문에 질병의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지금 소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도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그것들을 정부의 정책들이 그쪽으로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식품 산업에서도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는 블록체인이라든지 AI가 도입되어야지만 어떤 이력 추적이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 분야 쪽이 도입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챗 GPT 보고 AI와 함께하는 영희의 미래의 하루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한글은 엉망으로 깨져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바꿀까 하다가 여러분들 재미로 보시라고 지금 두었는데요. 보시면 영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이 그 어떤 플랫폼이 영희의 어떤 건강 상태, 피부 상태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한 다음에 화장품을 갖다가 추천을 한다던가 스타일링을 추천할 수도 있고요. AI가 제어하는 스마트팜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셰프 로봇이 딱 맞춤형 식단으로 뭐 만들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제 언젠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초개인화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유흥준 대표님이 얘기하신 GTC를 알았으면 그쪽을 좀 찾아봤을 텐데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CES 2024하고 2025에 어떤 AI가 어떻게 도입됐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CES 2024에서부터 전 산업의 AI 융합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그 AI가 예전에는 뭐 미래다 이렇게 했었지만 산업의 영역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었던 때가 되고요. 이때 AI가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제품의 한 7% 정도가 AI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푸드나 뷰티나 뭐 헬스 쪽으로 많은 이제 상들을 받았었고 최고 혁신상을 받은 이 5개의 푸드 에그테크 분야의 상품들을 보시면 휴대용 스마트팜이라든지 AI 기반 저온조리라든지 무인 자동 조리 로봇이라든지 푸드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인공지능의 기술을 갖다가 도입한 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그 한국의 탑테이블이라는 회사에서 받은 최고 혁신상 받은 잉크라는 그 AI 기반 맞춤형 4D 푸드 프린터를 갖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 거의 회사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개인이 원하는 그 어떤 레시피라든지 디자인, 그다음에 식감, 영양 성분을 다 고려해갖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양 같은 푸드 회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이런 정부 기관에서도 자기의 어떤 교육이나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어떤 이런 이 원바이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기업이거든요. 이런 데서 자기 건기식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너푸드가 요즘에 이제 건기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너푸드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이 완전히 다른 제조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았었고요. 2025 CES에서는 정말로 AI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품됐던 제품들의 50% 이상이 AI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 산업을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네 개의 분야가 신설이 됐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뷰티, 퍼스널 케어 분야에 좀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2025 같은 경우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뷰티, 헬스, 식품,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혁신상 받은 여기 뷰티 분야에서 받은 것들 이렇게 보니까 6개를 받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삼성의 뷰티 미러라든지 아모레에서 나온 워너뷰티 AI 같은 경우가 이제 융합된 것들을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헬스 분야에 있어서는 5개 중에 세라젬이라는 아시죠?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세라젬 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3개나 받은 거 보니까 세라젬 하나 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 분야 같은 경우는 총 16개가 받았는데요. 대부분 뭐 개인화가 되어서 뭐 조리를 해준다든지 식단을 추천한다든지 해서 맞춤형의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AI가 들어올 분야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의 식품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AI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조 현장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AI가 특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가 좀 관심 갖는 부분은 이 식품은 제조보다도 신제품 개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주기를 AI가 상당히 앞당겨 준 것 같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식품 관련한 글로벌 기업
사례들인데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너무나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들을 뭐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는 리스트를 엄청 많이 했다가 줄여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 PDF 파일을 좀 다시 보시고 제가 여기 있는 스위스 네슬레라든지 칠레 나코 같이 좀 혁신 기업들을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외국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이 AI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보실 만한 것들은 롯데에서는 쇼호스트 루시라는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높은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동원 같은 경우는 어근탐지 드론을 갖다 개발을 해서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의 어떤 엄청나게 많은 어획량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뭐 참치캔이라든지 뼈조각 검출을 갖다가 해가지고 품질 관리에도 아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네슬레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식품 기업인데요. 2016년부터 쭉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와서 제품 개발, 생산, 유통, 개인 맞춤, 사내 업무 서비스까지 전부 다 이렇게 AI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 플랫폼을 보시면 마이 네슬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개인 건강 정보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AI가 영양 성분, 건강식, 비타민, 보충제, 간식까지 전부 다 추천을 해주고 이게 이제 그 연령별로 특화 구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뭐 헬스케어라든지 피트니스하고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신제품 개발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그다음에 고객 상담, 챗봇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특히 그 네슬레가 AI 푸드 혁신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나코라는 기업은 칠레에 있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좀 재밌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핵심 플랫폼은 주세페 AI라는 건데 동물성 식품의 맛이나 식감이나 외형이나 구조를 AI로 먼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서 가장 유사한 식물성 재료를 갖다가 찾아내고 조합을 갖다가 제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신제품 개발을 갖다가 아주 혁신적으로 앞당겼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게 이 남마요라는 제품입니다. 이 남마요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남마요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식물성으로만 이루어진 마요네즈인데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낫밀크나 낫버거 같은 경우는 2개월 만에 다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식물성으로만 이루어진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틀리나 스타벅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도 큰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뭐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비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 나포의 그 시도가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그다음에 CJ 제일제당도 17년부터 네슬레처럼 17년부터 쭉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를 해 갖고 왔고요. 예, 아무래도 이거 포인트를 예. 맞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 플랫폼 같은 경우, 아까 그 마이네슬레처럼 비슷한 이런 플랫폼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신제품 개발하는데 전부 이렇게 넣고 있어서 K푸드의 어떤 미래를 CJ 제일제당이 계속 앞장서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푸드테크 장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여기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셰프 로보틱스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여기 이탈리아의 리프오 미슐랭 스타일의 요리를 갖다가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데도 있고 특히 이제 스콜피온 비전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식자재를 3D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팅도 하고 선별도 해서 어떤 폐기량 같은 것을 엄청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환경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한국 기업도 정말 푸드테크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풀먼하고 배달의 민족 로봇 딜리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해 드리고요. 한국이다 보니까 조금 한국화된
김치 제조 로봇이라든지 뭐 급식이라든지 조리 서빙 로봇 이런 것들도 한국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셰프 로보틱스라고 해서 미국 기업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대형 식당이나 공장에서 로봇이 식자재를 선별을 하고 조리를 하고 그다음에 담아서 완성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로봇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조리를 좀 효율화하고 품질 관리, 비용 절감까지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고임금, 고학력 시대다 보니까 이런 단순 노동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저는 이제 급식 현장 이쪽도 잘 아니까 그쪽에서는 아줌마들 뭐 이렇게 교육청을 욕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실제 그 60대 5, 60대의 그 조리원들이 퇴사하고 나서 조리원들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이거는 배달의 민족에서 나온 딜리라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인데요. 이게 처음 2019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빙 로봇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신기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혼자 알아서 주문부터 배송까지 다 받고 그다음에 그 길에 있는 장애물도 피해서 그다음에 잘 해서 이렇게 배송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요 로봇이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주문 배송까지 다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21년에는 이제 현대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4년 기사를 보니까 도서관 책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25년에는 순찰 로봇까지,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 기계 학교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제 이거 아니, 이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무원에서 나온 출출 박스, 그다음에 이 안에 로봇 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재료를 갖다가 8,500원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 이 냉동 상태의 요리 제품을 이 안에 있는 로봇이 즉석에서 조리해서 한 90초, 시간은 조금 더 걸린대요. 그래서 조리해주는 그런 기계고요.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상주 인력, 관리 인력 필요 없이 아무 때나 24시간 내가 배고플 때 새벽 1시, 2시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실제 상용화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제가 그 후기를 보니까 좀 로봇이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도 있지만 그래도 맛이 일정하고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뭐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안전성, 맞춤화까지 다 이 AI가 도와줄 수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신제품 개발 속도를 올리고 실패율은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낮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이런 그 식품 산업의 생존과 성장에 아주 필요할 것 같고요. 미래의 변화 방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책맞게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 기능성 식품과 식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AI 전문가시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뒤에 제가 이제 기능성 식품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먼저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은 여러분들 그냥 드시는 모든 식품인데요. 맞춤형 식품이다 그러면 나 개인 기호, 나는 파가 싫어, 당근이 싫어, 뭐라든지 아니면 나는 간이 안 좋아, 알레르기가 있어. 그렇게 해서 해피아에서 맞춰 먹는 식품은 맞춤형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 이제 이 뒤에 부분을 모르세요. 맞춤형 식품은 아시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드시는 오메가3나 루테인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오메가3가 뭐 심장에 좋거나 루테인이 눈에 좋다라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을 한 다음에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뭐 아무 식품 갖다가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앞에 맞춤형이 붙으면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약국에 가서 이렇게 조그맣게 뭐 며칠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약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오메가3, 루테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전문 상담사가 상담한 후에 개인별로 건강 상태, 식습관,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소분화해서 팔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드니까 뭐 눈이 안 좋다, 관절이 안 좋다, 뭐 어디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것만 맞춰서 소분화해서 조금씩 약국에서 약 팔듯이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요거는 25년부터입니다. 25년부터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기능성이라든지 맞춤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AI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 식품의 필요성, 예, 고령화, 뭐 만성질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 현실에 있어서 실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건기식을 에 있는 기능성 원료 개발하는데 얼마나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지금 그냥 예시로 해놓은 건데요. 처음에 원료 소싱이 제일 어려워요. 저같이 특히 실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만 건의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식물이 있고 그런 데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뭐 눈에 좋은 재료를 선별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AI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과학적으로 세포 실험, 그다음에 동물 실험, 인체 실험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을 거쳐서 식약처에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도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텝을 밟아서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최소 5년에서 7년, 최소 8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요. 물론 이제 신약 개발은 훨씬 더 많죠.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들기 때문에 신약은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보통의 이제 우리 식품회사라든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신약 개수가 34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개보린 뭐 가스알명수 뭐 이런 것들 바카스 전부 뭐죠? 선전하는 거 여러 번 보셨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개수는 34개밖에 안 될 정도로 신약 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병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요. 건기식은 도움이 되면 돼요. 예, 눈 건강에 눈이 아픈 거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눈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라든지 식품회사에서는 건기식 개발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최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 중에서 식약처에서 필요한 그 중에서도 안전성 평가 절차도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이 절차 하나하나를 알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필요한 자료도 많고 절차도 많고 이런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AI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AI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단계 기능성 원료 발굴하는데 정말 필요하고요. 개인 맞춤 설계라든지 제품 조합 최적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 개인에 맞춰서 뭐죠?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 식품, 예, 그쪽으로서 필요하고요. 여기도 이제 글로벌 기업 사례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기능성 식품에서 각각 좀 독특한 AI를 운영을 해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요 회사들만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자료를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주자라 갖고 제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지치셔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빠른데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냐면 학회에 가갖고 너무 늦게 끝나면 정말 싫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CJ 제일제당부터 해서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건기식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K그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르세요. 왜냐하면 B2B 회사용 식품 소재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향미, 기능성 성분, 영양 성분, 청청 라벨 소재 이런 B2B 식품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2016년부터 계속 개발을 해갖고 와서요. 테이스트 센스, 뭐 솔트 센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에 있는 플랫폼, 뭐 미생물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도 전부 다 해서 다른 대기업들한테 이 식품의 재료를 갖다 공급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서 회사 분야 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비교적 빨리 2017년부터 디지털 혁신을 계속 도입을 해서 여러
제품 개발, 생산, 유통까지, 개인 맞춤까지 디지털 혁신을 계속 실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캐리처럼 비슷하게 소재 개발을 한다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을 한다든지 특히 바이오 하고 발효 쪽 신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좀 재밌는 회사예요. 그래서 브라이트 시드라고 해서 포레저 AI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대한 식물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했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하고 건강 효능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소재 개발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먼저 자기네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분자 구조와 어떤 건강과 효능이 있는지를 검색을 한 다음에 신규 그 활성 물질을 빠르게 탐색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24년에 타임즈에서 베스트 인벤션으로 이 기술을 갖다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네슬레, 다논 같은 대형 기업하고 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식물 속에 있는 이런 그 신규 활성 물질을 찾아내는데 아주 그 좋은 어, 플랫폼입니다. 그다음에 비움 AI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개인 맞춤 영양 식단 보충제 추천 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캡처해서 보시면 이제 이 키트를 사가지고 장내 미생물 유전자 마이크로비옴 샘플 분석을 해서 개인의 어떤 헬스 스코어도 해주고 질병 위험 예측, 맞춤 식단, 기능식품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그 뒤에 후기 이렇게 읽었더니 너무 좋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좀 비싸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것까지 해서 내가 뭐 그렇게 산다고 뭐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그 마이크로비옴 이게 이제 미생물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상업화한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바오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B2B 회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기능성 향미나 건강 소재 혁신하고요. 아까 전에 우리 센서 우리 교수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센서 쪽으로 그 센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특히 향료, 향미, 그다음에 뭐 설탕, 나트륨 대체 향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 식품 회사,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아니면 화장품 회사, 로레알, 유니레버 이런 데가 전부 이 회사에서 그 원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AI가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 특히 소재 발굴, 과학적 근거 확보, 개인 맞춤 설계나 제품화 마케팅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분야, 특히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화장품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맞는 제품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피부 유형이나 상태, 환경 이런 게 이제 개인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맞춤형 초개인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이 화장품 분야에도 기능성 식품처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화장품을 얘기하기 전에 초개인화, 앞서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특히 이 AI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초개인화 쪽으로 가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경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여러분들 개인화는 아시잖아요. 개인화, 맞춤형 이런 것들은 아시는데 그 의미는 뭐 20대 여성, 여기 있는 50대 남성,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룹핑을 타겟을 한다고 하면 초개인화는 1대1 맞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나 자신의 건강, 환경,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어떤 화장품을, 어떤 식품을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까지 반영을 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을 보고 초개인화라고 얘기하고요. 여러 분야에서 전부 확산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화장품이나 식품이 조금 더 적용하기가 쉽고 확산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뒤에서 로레알에 대해서만 좀 로레알의 2020년, 2025년 제품만 하나씩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히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모레가 아무래도 제일 선두에 치고 나가기 때문에 아모레의 2020년 제품, 25년 제품 하나씩만 얘기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디지털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디지털 혁신을 갖다 선언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뷰티테크라고 하거든요. 뷰티테크 분야에서 로레알이 좀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 2020년 제품이거든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게임 업계로 치면 게임 체인저예요. 페르소라는 제품인데요. 이 어플로, 어플로 내 사진을 찍으면 나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그 다음에 기온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공부하러 갈 건지, 이렇게 세미나 발표를 하러 갈 건지, 파티에 갈 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 카트리지로, 여러분들 프린터 카트리지로 네 가지 색깔 넣으면 여러 가지 100가지, 1000가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카트리지 3개를 넣으면 내가 그 상태에 맞는 색상을 이렇게 조금만 추천을 그날 쓸 걸 넣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실제 상용화 됐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정도.